지적인 그렇지. 그런 거? 3, 2, 1, 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17일날 예정된 FOMC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얘기해? 네, 얘기하세요. 나 혼자? 네. 아, 나 못하겠는데? 혼자서 못하겠는데? 박수라도 줘 빨리. 와. 그러면 17일날 FOMC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FOMC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FOMC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거는 뭐 FED라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데, 이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그냥 한국의 중앙은행 같은 거지. 한국은행 같은 데서 내가 시장에 얼만큼 개입하겠느냐. 미국도 이제 그런 게 인위적으로 필요하잖아.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야 될 때랑 줄여야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회의에서 발표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게 내일 발표가 있다고. 자, 그럼 이 발표가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할까요? 미국이어서 중요한 것 같아. 사실 한국도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미국 시장이 전 세계 금리 시장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미국이 올리면 뭔가 같이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두가 파월 의장 입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시장에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 그러면 17일날 개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 우리가 유동성을 축소한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인 거고, 근데 아마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 기대감은 여기 있으니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뭐 엄청난 추세적인 하락을 이루어내진 않겠지만 약간의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통화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세 번째 시나리오는 힘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겠다는 말이죠. 그치. 왜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은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시장에서 갑자기 통화량을 더 늘린다는 건 뭔가 맥목상 안 맞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평탄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지금 이 기조를 그냥 유지한다. 그 기준은 아마 고용률이 되겠지. 고용률이 올라올 때까지 뭔가 이유를 대면서 허용하겠다.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는 이거죠. 살아날 때까지 풀겠다. 이제 아마 그런 말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들이 다 백신을 접종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 빠른 거잖아요. 빠른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는 어떻게 보면 신호잖아요. 그렇지.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인데, 경기가 막상 살아나는 걸 투자자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고용이 올라가고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럼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신흥국에 포함되니까 신흥국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논리상 대중들이 오히려 반기진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기가 진짜 살아나면 주식은 더 우상향한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의 증시가 충분히 조정을 받긴 하겠지.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 조정이 시작되지. 그 조정이 쭉 진행되고 경기가 이제 살아났어. 막 고용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훨씬 더 우상향하지. 근데 글로벌 시장에 저성장의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기가 살아나는 걸 되게 경계하지 않나.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 뭐 여기서 엄청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갑자기 유동성을 축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상하고 갑자기 인버스를 잡아. 근데 확률적으로 그건 높은 확률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하겠다, 더 올리겠다, 또 매력적인 포지션이 아니야. 그랬을 땐 레버리지 잡으면 되지. 근데 둘 다 아닐 것 같으니까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뭐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 정도가 사실 가장 높은 확률이잖아. 네. 그럼 우린 그거에 그냥 베팅하는 거지. 가장 높은 확률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내가 취한다. 혹은 뭐 블랙스완을 노린다 그러면 뭐 한 자산의 한 10%를 포지션을 조금 잡아본다거나, 하락에 베팅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상방을 예상하면 상방을 10% 잡아본다. 대신 많은 자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위나 아래나 둘 다 어느 정도 블랙스완이
그치. 훨씬 더 자극적인 건 지금 통화량을 줄이겠다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폭풍이 엄청 크겠네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실 상승보다 하락폭이 훨씬 커질 테니까 뭐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지금까지 FOMC가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시면서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날 당일의 상황이 어떻던가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은 사실 1년에 몇 번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날은 사실 내가 미리 잡아두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충분히 그 상황을 듣고 이해하고 포지션을 잡는다가 내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전에 거래에 참여해도 나는 늦지 않기 때문에 뭐 난 직업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냐라는 게 사실 중요하지. 지금까지 2023년 혹은 뭐 2년까지는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유동성을 줄이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이게 굉장히 나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 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위험자산에 뭔가 인플레이션을 허용해준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 워낙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통화량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죽어도 매수로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 시장에서 다른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거래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시장에 계속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영상이 어떤 특정 산업군을 이제 한번 포개보기 그치, 준비하려고 그치. 하잖아요.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어떤 산업군들을 저희가 좀 공부하고 알려드리면 이제 좋을 것 같은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들 계속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엄청난 인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잖아. 네. 내가 많은 자료들을 더 많이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서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을지 나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훨씬 좋고 저희도 공부하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기 어려운 업종이라든가 좀 그런 업종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대신 공부해서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잔잔한 시장인데 여러분 잦은 거래 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도 거의 거래 안 했어요. 쭉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본인의 스탠스를 잘 지켜나가시면서 계좌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